안녕하세요 여러분. 프리한 알기 인생 수필 네 번째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갑과 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말 나온 김에 정한 주제는 그 순간이 지나면 또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주제들에 밀리기 십상인데요. 우리 히어앤데어님께서 댓글로 상기시켜 주셔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결혼을 위해 타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, 이메일로 좀 더 자세한 본인의 상황과 걱정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 다른 채널 좀 겪어본 싱글맘의 국제결혼과 이혼 상담소에서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혼처럼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게 되면 사람은 움츠러들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럴 때 빠지기 쉬운 게 피해의식이에요.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상처도 안 받고 더 잘 사는데, 나는 착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다 내어줘서 사람들이 나의 선한 면을 이용하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, 놀랍게도 사람은 다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삽니다.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입속 잘 챙겨서 항상 덕보는 인생을 산다, 나는 남들에게 손해 안 보고 받기만 해서 행복하다 하는 분 계십니까? 아마 없을걸요?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누군가조차도 밖에 나가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맞춰준다고 얘기할 겁니다.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을 때 우리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해보는 단계가 있잖아요. 앞으로는 내 입속을 더 챙기면서 살아야지. 선하게 살면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거야. 사랑하더라도 절대 마음을 다 주지는 않겠어. 그런데 여러분,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절대 갑의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. 항상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남에게 뭔가를 구걸하는 입장으로 살아야 돼요. 왜일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갑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. 갑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사랑은 소위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하죠. 더 사랑하는 쪽이 아쉬운 게 많으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많은 연애 상담 채널에서 이 첫 번째 갑의 특징을 예로 들어서 상대방을 덜 사랑하라고, 덜 사랑하는 게 힘이 들면 덜 좋아하는 척, 아쉬운 게 없는 척 밀당이라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.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? 남녀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면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애정사로 고통을 받겠습니까? 여기에는 갑이 갖는 두 번째 특징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습니다. 갑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주는 사람이거든요. 쉽게 말해서 갑은 상대에게 주는 사람,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끝나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요. 을은 상대에게 받는 사람,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지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도 나에게 직장이라는 사회적 위치, 소속감,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주는 회사가 갑이 되는 거고, 그걸 받는 입장인 내가 을이 되기 쉬운 거예요. 그런데 참 묘하죠.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, 이걸 막상 내 연애에 대입을 하면 모순이 생겨요.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저 사람은 꿀 빨듯이 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데 사랑을 주는 내가 더 아쉬운 마음이 드니까. 왜일까요? 이게 이제 인간 심리의 정말 재미있는 지점입니다.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보다 그로부터 갈구하는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. 이해가 되세요? 내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그에게 쏟는 사랑보다 그에게서 받고자 하는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을이 되는 거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덜 사랑해라, 밀당을 해라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 조언은 애정사의 번뇌를 벗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이 보고 싶고, 방금 헤어졌는데도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,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이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이 솟구치는데 메시지 몇 분 늦게 보내고 바쁜 척 한다고 그 마음이 식겠습니까? 물 콸콸 나오는 고무 호스 입구를 이렇게 막으면 수압은 더 세지죠. 넘치는 사랑을 억지로 틀어막으면 그래서 나만 더 아픕니다.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상사병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? 남녀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되는 방법은 그래서 둘 중에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카드나 돈 같은 거 주는 호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아쉽지 않으려면 주더라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원 없이 그냥 막 쏟아주는 거예요. 내가 상대에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서 갈구하는 사랑을 압도할 수 있도록.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관계에서 갑이 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이상 그 애정의 주인은 그 사람입니다.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에게 다 쏟아주고 와야지 찔끔찔끔 주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나중에 자기 주인 못 찾아간 이 애정의 찌꺼기가 발바닥에 박힌 유리조각같이 계속 쿡쿡 찌르고 아파요.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째째하게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 아낀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니까 아직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더 한껏 사랑해줘야 나중에 내가 편안합니다. 물론 내가 주지 않고도 그가 나를 미친 듯이 갈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를 넘치게 사랑하는 내 마음을 심지어 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감히 남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?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그에게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에게 더 큰 사랑을 줘야만 이 밸런스가 맞아질 수 있습니다. 한국사 시간에 조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시대의 갑이었던 중국에 우리가 을로서 조공을 바치잖아요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.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그것의 몇 배가 되는 더 귀한 물건들을 중국의 황제로부터 하사받아 왔다고 해요. 그래야 대국인 갑으로서의 체면이 서잖아요. 그래서 어느 시기에 가면 중국 측이 우리에게 받는 조공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. 받은 것의 몇 배가 되는 걸 담례로 들려보내야 되니까 이 재정이 휘청거리는 거죠. 갑의 자리, 왕관의 무게란 그런 겁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싶다면, 그런데 관계에서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면 내 마음은 열지 않고 이 상대의 마음만 갈구하는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진정한 갑이 될 수 있어요. 이혼했다고,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마음을 꼭 움켜쥐고 살면서 사랑을 주지는 않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나는 늘 남의 애정을 갈구하면서 목마르게 살아야 돼요. 그리고 그 갈증은 해소가 안 됩니다.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는 입장이 되면 나도 상대방도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. 또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해요. 내 옆에 오면 심신이 편안해지니까 나를 찾게 되는 거죠. 나이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를 내 곁에 잡아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그 사람을 칭칭 동여매는 게 아니라 제발로 나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도 그렇고요. 내가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런 갑의 포지션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의식이 없어야 돼요. 내가 피해자고 억울하다는 이 피해의식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런 여유가 나를 아쉬울 게 없는 갑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나는 사랑을 준다고 줬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떠나기도 하고요. 그렇게 열정적으로 타인을 사랑하다가 나를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리기도 했다고요. 그럴 때는 나의 이 사랑한다는 정의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. 사람마다 이 사랑의 정의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.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이나 같이 사는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. 눈 뜨면 밥 먹듯이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살아도요. 나의 사랑한다와 그의 사랑한다는 말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. 동상이몽이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게 되면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집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말, 도대체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, 세상 모든 한부모 가정을 향한 자유입니다. 안녕!